일본이 최근 한국과 계속 정치적인 전쟁을 선언하면서 논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정치인의 발언들 때문에 같은 일본인들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신들도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재,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0% 수준인데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고 미세한 기공 사이로 리튬이온만 통과시켜 전류가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극과 음극이 닿으면 순식간에 열이 발생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얇은 비닐처럼 생긴 제품이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프리미엄 습식 분리막 세계시장 점유율 1위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후발주자지만 일본 업체들을 제쳤습니다. 도레이, 아사히카세이 등 일본 분리막 업체는 슈퍼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SK에너지는 5명에서 시작해 2003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작은 무모할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축차연신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입니다.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공정인데 이를 분리막에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었습니다.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 번, 상하로 한 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표면 오염 문제만 해결한다면 고객 요구에 맞춰 기공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됐습니다. 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의 한계였습니다. 고민하던 강 담당은 기계를 청소하던 중 롤러가 돌아가는 동안 실시간으로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하면 표면이 오염될 새가 없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분리막에 축차연신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말 정보기술 기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짐을 기회로 잡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직원들을 고객사에 파견해 SK 분리막을 장착하면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중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넣은 배터리를 채택하자 시장에서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중국은 물론 일본 소니, 파나소닉, 산유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최근엔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준비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분리막 안전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분리막 강도, 균일한 기공 분포, 고온에서 변형 최소화 등입니다. 그렇기에 사막에서도 견뎌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분리막이 쪼그라들어 음극과 양극이 만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분리막 표면을 돌가루로 코팅한 것입니다. 고온에 노출돼 분리막이 녹아내리더라도 콘크리트 벽이 남아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이 장착된 배터리 중 아직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도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폴란드 공장이 가동 중이고 미국 공장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소부장 정책도 눈길을 끄는데요. 국내 연구진과 산업계가 힘을 모아 디스플레이용 저온 포토레지스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까지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소부장 분야 자립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 디스플레이 연구실과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 동진세미캠 공동연구팀은 100도 이하의 공정온도에서 픽셀 크기가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는 빛을 받으면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로 얇은 막에 세밀한 픽셀을 형성시켜 화면을 표시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디스플레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정이 까다로워 그동안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연구팀은 고해상도 컬러 포토레지스트 소재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1인치당 3,000개 이상의 픽셀이 들어갈 수 있는 초고해상도 패널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신은 한국의 민족성에 국가 경제 발전까지 이룩해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기회로 삼아 독립까지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제조 산업의 혁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건 이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한국인들의 의지가 가히 대단하다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의 일본 참교육이나 다름없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망하고 있는 일본보다 쫓아오는 중국을 더 견제해야 한다. 과학자들도 최고 대우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음. 판검사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세상 말이야. 일본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호의호식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 삼아 이겨낸 적은 셀 수 없이 많았지. 과거 위인들 사례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음. 원작자 것을 뺏어서 장사하는 놈들을 보면 화가 솟구친다. 모기처럼 다른 사람 피 빨아먹어서 좋냐. 이 망할 놈들아. 한일 관계에서 일본에 무조건 엎드렸으면 이렇게 빨리 자립해서 급성장 못했다. 그때 여론이 무모하다고 정치판에서 얼마나 난리였나. 치밀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 그리고 끈기의 결실입니다. 국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응원할게요. 요즘 중국에 대놓고 베끼는 행보를 보면 별의별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것을 베끼는 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자기들 나라에서도 오리지널 제작자를 보호하지를 않음. 중국인 뭐든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다. 항상 질투심에 가득한 나라야. 한복도 우리 거, 김치도 우리 거. 아 그렇게나 많은 것들이 중국 건진 참 몰랐네. 근데 막상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된 코로나는 왜 언급을 안 할까? 이건 너네 나라에서 생산하고 널리 알린 순수 오리지널이니까 누구도 뭐라 안 해. 중국 피가 흐르는 애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순삭으로 베끼고 죽이려 들 거다. 삼성 제품 베끼는 것뿐 아니라 한국 제품이라면 안 베끼는 게 없다. 도둑놈과 중국은 멀리 할수록 좋다. 무조건 일본은 제껴야 합니다. 신생 기업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국내든 해외든 자체 개발한 상품이 타 회사에서 떡하니 대놓고 판매하는 걸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 작게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나아가 혁신으로 세계 5대 강국을 향해. 과학은 곧 국력이다.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성공했다면 유사일의 최고의 정부, 최고의 정치가로 사초에 기록될 텐데 천재 과학자 한 명이 국민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을 제친 한국의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